관련된 책들 많이 봤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마침 밀리의 서재도 있고, 이번에 습관제조기 그거, 그 앱 그거 하면서도 또 저기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알차고 요쪽 책 중에서는 알차고 꽤 괜찮더라. 요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너무 일찍 성공했던 그런 저자여가지고, 일본 분인데, 예, 요쪽으로.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좀 뭐랄까, 최신 기술이나 도구? 이게 없어요. 그건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원리에 대한 거, 기본 이론에 대한 거, 이런 거 충실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기술,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많이 돼서, 또, 온라인 쪽이 익숙하지 않은 분한테는 또 괜찮은 책, 여전히 괜찮은 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례들, 이분이 접하셨던,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요시히 마사시라고 하는 분은 그냥 아예 일을 이쪽 자체로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렇게 가지고 한 10년간 거의 한 5만 명 정도, 그 정도 이제 그 습관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그 사례도 만들고 배출도 하고, 예, 그런 분이고. 근데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그 책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긴 하는데, 앞쪽 내용 부분을 결국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결합을 해보면, 결국은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가치관하고, 내 미션하고 비전, 요것에 의해서 습관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안 그러면 습관이 두서없이 그때그때 그냥 좋아 보이면 하고, 또 뭐 그러다가 다시 흐트러지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동기부여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MVP랑 결합하면 이 부분이 확실해지겠다. 그리고 내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 먼저 돼 있으면 습관에 대한 걸 방향성을 잡거나 해나갈 때 훨씬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한 3장 정도를 그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쓰지 않은 말이긴 한데, 이제 보다 보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 2번 이야기인데, 예, 습관이란 게 결국 나의 대부분을 그, 형성한다. 그렇게 이제, 약간 이런 쪽의 방향으로 저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번에 조금 그냥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습관의 전체 총화가 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딱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술하고 도구를 다루고 약간만 저기 됐지만, 아예 이거를 그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 아예.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시작은 작은 습관 변화로 시작을 하되, 습관 자체를, 여기 이제 3번 이야기인데, 습관 자체를 항상 업그레이드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요게, 결국은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같은 습관을 고수하고 있으면 과거에는 좋은 습관이 지금은 나쁜 습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내가 옳다, 내가 해온 게 맞다, 이러다가 꼰대가 되는 거고, 나의 발전도 안 되고, 나쁜 습관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항상 업그레이드하는 습관을 갖는 거. 요게 이제 진짜 좋은 습관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뇌과학과 습관의 기술 영역에서 이제 그 생각된 거는 요 뒤 단어들은 책에는 언급이 안 돼요. 뭐 요가라든가 무드라, 만트라, 얀트라, 수트라 이쪽은 언급은 안 되는데, 김정성 대표님은 조금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적어는 봤는데, 근데 결국 옛날부터 종교나 뭐 힌두교나 아니면은 뭐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도 손을 모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휴대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꺼내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습관으로 연결하는 것들,
그게 짧은 경구가 됐든지 아니면 손 모양이 됐든지 도형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에 와서 그 뇌과학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부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여기 그 뇌과학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좋은 습관하고 나쁜 습관 이쪽에서는 저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쪽에 3번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습관이라는 게 변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구분을 했어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습관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시각으로 봐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끊임없는 조정 이쪽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면 일습관 기술에서 언급이 되는 부분, 뭐 공허나 우유부단 이런 쪽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쪽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습관을 혼자 바꾸려고 하는 거는 그게 정말 그 자만하는 거고 그리고 좁은 시야로 습관을 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 가족과 함께 주변 사람과 함께 형성된 게 습관인데 그거를 나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습관을 바꿀 때는 동료, 내 주변 인맥이라든가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 여기랑 함께 해가는 거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습관을 바꾸는데 제일 좋은 그런 기술이겠다. 이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쓰는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전략이 굉장히 그 뭐랄까 옛날보다 궁하거나 비난 모습이 아니라 전략 자체가 지금 미니멀 라이프도 그렇고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잘 보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습관하고 결합됐을 때 실제 그 힘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예,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습관 기술 쪽으로 넘어가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 장별규 소장님 하고 계시는 거 예, 챌린지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도 생각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 혼자 아까 가로 부분으로 해서 동료 네트워크 공동체 이렇게 보았다고 하면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하는 게 위에서부터 쭉 대를 이어오면서 그걸 분석하고 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 구약의 주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조상과 가문에 대해서 이어서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결국 내 DNA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화 속에서 내 습관을 바라보는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조상과 가문에 대한 시야가 중요하겠다. 책에서는 이렇게는 언급 안 되고 그냥 부모님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정도로 책에는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알차고 좋은 책인데 유용한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 그 환경 활용하는 쪽이 좀 많이 아쉬운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책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해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라, 그게 아니라, 그 관련된 근거부터 쓸 수 있는 기술까지 주변을 활용하는 그게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예, 좋았습니다. 그 면에. 화면 보이시죠? 네네네. 제가 요번에 이 밀리 소재 쪽에 오디오북인데요.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그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이 책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저는 그 평소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묵은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김치 중에서도 뭐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묵은지라고 하는 건 참 그 김치의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년 묵은지, 5년 묵은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묵은지를 한번 행성에 근무할 때 어느 식당에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 묵은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익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책이 그 눈에 좀 들어왔는데, 이 책에서 얘기했을 때 뒷부분 정리한 게 좀 있거든요. 문장 중에 이렇게 좀 그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글귀들을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돈과 건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단단한 마음이다. 몽테뉴가 늙은이는 얼굴보다도 마음에 더 많은 주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아끼지 말고 그때그때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깨달음을 이렇게 좀 독자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슴 뛰는 일을 찾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나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뭐 그 설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좀 반감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 그 진재건 선생님이나 우리 공원수 원장님이 텃밭에 나가서 뭔가 그 자연 친화적인, 그다음에 어떤 그 손수 가꾼 어떤 작물에 대한 그 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즐거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생활의 그 설렘을 이렇게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설렘이 있으면은 그것은 곧 청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슴 뛰는 일을 찾자. 과연 가슴 뛰는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서 공통 분모를 뭐 끊임없이 찾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이제 매화가 이제 눈 속에서 핀다고 그러고요. 봄이 끝나갈 쯤에서 철쭉에 제일 늦게 피는데, 결국은 피는 애를 봤을 때는 매화도 꽃이고 늦게 피는 철쭉도 꽃이다. 라고 해서 너무 그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결국은 뭐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 그 현자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화두가 결국은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다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말하자. 내가 밖으로 내보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전에 싫어하는 짓부터 하지 말자. 상당히 이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 그러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렇게 또 충고의 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베풀려고에 보면은 그 돈과 힘,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재력을 쫓고 권력을 쫓는 것에 대한 어떤 속성이 있는데, 돈과 권력을 얘기하는 힘, 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쫓아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돈과 힘과 사람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작가 자신도
나는 돈과 힘보다도 관계의 중요성을 평상시에 상당히 의미를 있게 보기 때문에 나는 돈과 권력보다도 사람을 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네, 이 책을 제가 지금 읽지는 못했는데요. 책이 지금 현재 밀리에서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이렇게 서평이나 이런 걸 조금 찾았는데, 우리 요걸 보게 된 계기가 우리 교회에서 요번에 이제 설교하시면서 올 여름에 읽었으면 좋은 책 이렇게 해서 4권을 이렇게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용만 본다면 보통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셀리 케이건 교수, 예일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강의, 그러니까 예일대에서 뭐 17년간 최고의 강의로 이렇게 자리가 잡아져 있다 그러고요. 거기서 이제 만든 책인데, 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이렇게 궁금해하던 거, 또 죽음에 대한 거 해결이 잘 안 되던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주문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볼 생각이고요. 여기서 그냥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걸 봤더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뭐 이런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를 설명을 해놨는데, 저자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 영혼의 존재를 안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음은 제대로 인식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서평이 나와 있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자기 이제 사전 장례식 하셨던 목사님도 뵙고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 스스로 이제 질문하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단순히 어떤 신앙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신앙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느냐, 그리고 죽으면 좋다 하는데 결국은 농담 삼아 애들도 누가 선생님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 믿어야 간다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 죽어야 가요. 죽는 게 먼저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죽음을 천국이 좋다 하면서 안 간단 말이야. 안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런 게 개념 정립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저도 100%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걸 좀 찾고자 하는 요즘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재근 선생님 계속 하시는 웰다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책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깊이 읽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국에 죽어야 간다는 게. 명언이네, 명언. 살아서 죽으면
그러면 지금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안 죽으려고 버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저 공윤수 원장님의 가정 천국이 그건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죽어지는 예. 저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책이 요게 이제 밀리의 서재도 책이 있거든요. 이제 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라는 건데 이것도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이게 이제 저자는 간다 마사노리라고 하는 일본 분인데 이제 뭐 경영 컨설턴트이고 뭐 그런 그 마케팅 관련 경영 컨설턴트인데 좀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우리 성공의 방식 뭐 성공이라 그래야지 결국 습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책을 지금 한 두 번째 2장까지 읽었는데 한 2장까지가 분량이 또 거의 한 3분의 1 조금 넘어가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우리 어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가 우리가 선한 쪽에 이렇게 에너지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어떤 그 조금 우리 어떤 뭘 하고자 하는 어떤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저기는 뭐가 잘 되고 있는데 나도 잘하고 싶어 아니면 뭐 열심히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악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데서도 에너지를 우리가 실질적인 에너지를 좀 뽑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조금 뭐 돈을 벌기 전에 또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에너지를 좀 뽑았으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인데 뇌과학에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똑같은 어떤 최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면을 걸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어떤 그 말하는 대로 우리가 또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뇌가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최면도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잠이 온다 계속 이렇게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해주면 정말 그 이제 잠을 자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의식을 이용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아주 이제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아침마다 목표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적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신경의 어떤 안테나가 모든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적어 놓으면 그 목표를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이제 그 뇌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습관을 일어나서 뭐 10가지 정도 습관을 계속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요것만으로도 그쪽으로 방향을 찾아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뇌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최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두 번째 습관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또 이제 안에 또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습관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띄워놓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갔는데 요건 이제 스스로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이제 하고 싶은 일보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이제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중간에서 이제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한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떤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미션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체면을 걸어 스스로한테 어떤 무의식에 대해서 체면을 걸어서 그쪽에 신경줄기 이제 계속 똑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방향의 신경줄기가 이제 계속 그 두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뇌 구조상.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습관들을 이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 목표를 적고 아침마다 그걸 읽고 저녁에 잘 때 읽고 하는 사람이 드물답니다.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예. 여기까지 읽었는데 3습관, 4습관 이 총 8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책이 조금 이런 걸 그냥 한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고 이제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밀리의 서재의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주말에 나머지 습관들을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예, 그 책 읽으시면 그 네, 다음에는 그것도 밀리의 서재에 있는 건데 루이스 엑설로드의 네. 비상식적 성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 예. 네네. 근데 두 개가 약간 제목을 서로 바꿨으면 저는 싶은 약간 아,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비상식적? 오히려 지금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쪽이 약간 네. 테크닉 위주인 그런 내용이 많고 지금 읽고 음, 계신 거 그게 네네. 많고 그 엑설로드 쪽 그 성공의 기술 그 책 쪽에는 거기에는 지금 너무 단순하게 성공 기술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복잡계 입장에서 제대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말은 비상식적인데 오히려 제대로 접근하는 기술에 대한 책이라 두 개를 함께 보시면 좀 더 저희 정리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비상식적 성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루이스 엑설로드. 루이스 엑설로드. 엑셀로드.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네.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앤논, 엘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